4일 9월이 대단히 의미 있는 달입니다. 우리가 오곡백과가 무르익어서 조상 앞에 제를 올리는 추석도 우리 9월에 들었고, 나라 안팎이 온통 시끄러우니까 지금 뭐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 또 교권 확보를 위한 교사들의 광화문 시위,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풀리지 않는 모든 일들이 분단이라는 상처 속에서 이념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서로 간의 의견의 차이 때문에 엄청난 격돌을 일으키는 한국적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경제적 성장이 멈추고, 또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던 수출, 반도체라든지 이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들이 4차 산업을 앞에 두고 머뭇거리고 있어요. 성장이 멈췄어요. 수출이 계속 마이너스, 무역의 마이너스라 그런 얘기죠. 수출이. 그럼 어떻게 버티나가겠습니까? 참 이태로울 때,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자기 딸 주애를 데리고 소위 참모본부, 북한 인민군 참모본부 소위 작전실이죠. 거기 직접 들어와가지고 지도를 가리키면서 소위 남조선 타격 대상 지역을 설명하고 있어요. 동해안으로 순항미사일을 어제그제도 발사하면서 거리를 측정하고 있어요. 청주 비행장이 몇 킬로고, 군산 비행장이 몇 킬로고, 계룡대가 몇 킬로고, 여기 대통령실이 몇 킬로다, 원자력 발전소까지 거리는 얼마다. 심지어 일본에 있는 군사시설까지를 거리적으로 계산하면서 마치 전면전이라도 불사할 것 같은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것이 그냥 지나간 헛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차원에서 9월에 조국을 지켜낸 사람들, 어떻게 이 나라가 50년 한국전쟁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잘 알지만은 50년 한국전선은 6월 28일 날 서울이 함락당해요. 그들이 한 3일간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7월 5일 날 수원을 거쳐서 오산이 함락당해요. 7월 24일 날 대전이 함락당합니다. 그리고 8월에 와서는 벌써 목포가, 진주가, 김천이 모두 다 함락당해요. 그 당시 미군 사령관은 워커 장군이고, 물론 극동사령관인 메가더 산하에 있었죠. 전선을 수습할 수 없어요. 우리 국군도 계속 밀려요. 장비도 여러 가지 훈련되지도 않았지, 뭐 전투 경험도 없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한 9만 5천 명 병력을 동원하고 있었는데, 북한은 정규군만 20만을 몰고 내려왔어요. 또 105 탱크 사단, 우리나라 한 대도 없는 탱크를 몰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불과 전쟁 난 지 석 달이 안 돼가지고 8월 초에 낙동강 전선을 마주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유엔군과 한국군은, 그 당시 유엔군은 아직은 한국에 상륙을 안 했으니까 미군이죠. 제일 처음에 오산 전투에 참전했던 스미스 부대는 미군 부대죠. 동경에 있던. 오자마자 박살이 나버렸어요. 스미스 장군이 체포당해서 북한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영국군이 이제 7월 27일 날 홍콩에 있던 영국군이 참전을 해줘서 그래도 유엔군이 소위 미영이 합쳐진 군대가 된 거예요. 낙동강 전선을 채우려 해서 수차례 밀려오다가 올라가다가 결국 낙동강이라는 방어선을 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전략지역인 다부동에서 결행하기로 한 겁니다. 다부동. 칠곡군에 있는 일부 지역, 가산면인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구미에 있는 일부 지역, 그다음에 의성에 있는 일부 지역이 종합돼가지고 거기 뭐 유악산, 유학산, 가산 이런 중요한 높은 산들이 있어요. 900m, 800m. 그런 산이 방어 지역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전선을 형성해 가지고 강을 배후에다 깔면 적군이 들어올 때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 탱크라도 이런 것이 건너기가 불편할 뿐 아니라 지상군이 올 때도 노출된다. 강을 건너오니까. 그래서 거기다 방어선을 친 거예요. 그 당시 워커 장군은 이 전선이 마지막이니까 죽을 각오로 지키자고 유엔군에 호소를 하고, 또 우리 한국군에 있어서는 일사단장인 백선엽 장군이 나이 30대 초반이에요. 임충식 장군이 전선에 지휘를 했어요. 한국군은 일사단에 있는 3개 여단, 미군도 3개 여단이죠. 이렇게 여단 병력이란 불과 많지 않아요. 한 여단이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이란 건 12km밖에 안 되는데 그 넓은 영역을 지키면서 결사항전한 거죠. 다행히 미국이 병참 기지를 형성하고 방어할 수 있는 모든 군수 장비를 지원해 줬어요. 위에서는 전투기가 제공권을 가졌죠. B-19라든지 F-80. 약 1000여 대가 한국 전선에 왔으니까. 매일 부산항으로, 포항항으로 1만 톤의 전략물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한 포탄을 가져야 또 군대들이 먹고 입고 싸울 수 있는 이런 후방 전략물자가 있어야만 전쟁이 가능하고 방어도 가능하고. 근데 공격은 방어보다 3배 이상의 강한 힘을 가져야 되니까 북한군도 2개 사단 약 3만 5천 명의 병력이 왔어요. 나중에는 5만 명까지 지원됐어요. 우리도 결국은 뭐 학도병, 뭐 지원군 막 해가지고, 응? 일본 제1동포 학생 지원군도 왔지 않습니까? 700여 명이나. 그리고 우리 학도병들이 그때 군대를 약 40만, 50만 병력을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자가 없어요. 영역이 좁으니까. 전라남북도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경상남북도밖에 안 남았는데 남북도도 세구를 방어선으로 해서 남겨놓은 지역이 얼마 안 돼요. 부산까지밖에. 경상북도도 거의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병력을 충원하겠습니까? 거기에 젊은 학도병들이 전국에서 지원해 온 거야. 북한군이 또 의용군을 뽑아갔죠. 막 탈출해가고 강제 징집하고. 그러나 학도병들은 군대 나갈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군번도 없고 사실 명단도 없어요. 그냥 지원하니까 들어와서 싸우는 거예요. 학생복 입고 학생복 쓰고 총 한 자리 줘서 훈련 3, 4일, 멀게는 2주 해가지고 전선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부동 전투를 지휘하고 지키는 거예요. 다부동. 우리 국민 기억 속에 사라져서는 안 되는 전투가 다부동 전투예요. 여기서 조국을 지켜낸 거예요. 미국의 일부 알몬드 같은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한테 건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를 일본으로 옮기자.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당신들은 불안하면 가시오. 조국은 우리가 지킵니다. 그래서 국민총동원령을 내렸어요. 자, 그때 우리 애국적인 젊은이들, 전후에 시체를 넘고 넘어서 전선을 지켰던 그때 당시에 우리 군인들, 지금도 무명용사로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기가 막혀. 조국이란 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 정말 지켜야 할 가치를 느낀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학도병이 생긴 거예요. 약 3만 명이 지원해 와서 전선에 왔다가 3,600여 명이 죽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8월 달에 있었던 다부동 전투입니다. 9월 중순까지 낙동강 인천 상륙작전까지 이어진 전선이잖아요. 북한군은 수안보까지 김일성이 와가지고 거기에 1군사, 2군사가 배치돼. 김천의 2군사가 1군사가 수안보에. 그래가지고 김일성의 직접 명령에다 8월 15일까지 부산을 점령하라고. 그리고 인민공화국기를 꼽아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한 전투가 있었겠어요. 백선엽 장군은 자기가 최일선에서 장총을 들어 뛰면서 권총을 북한에게 맡기고 내가 후퇴하거든 나를 쏴라. 임충근 장군도 같은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를 죽이고 후퇴하지 말라고. 이런 결사항전의 전투를 통해서 다부동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대구가 안 뚫리니까 결국은 부산에 우리 정부가 대구에서 부산으로 가서 견디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젊은이들의 애국심이 지금도 그 명단이 밝혀지질 않으니까 학도병은 누가 갔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룰모릴 전투병들이 그 전선 산하에 사라진 거예요. 지난 6월 달에 우리 백선엽 장군의 동상을 다부동 전투 현장에다 세웠다고 해요. 참 의미 있는 일이죠. 그 양반 지금 아마 기억날 겁니다. 그때 서울시장 박원순이하고 같은 장례식에 사망 돌아가셔가지고 결국 참 대전 현충원에 안장이 됐습니다만은 그냥 뭐 옛날에 만주 군관학교에서 일본군 육사 출신이죠. 그리고 만주 토벌대에서 사실은 만주 지역에서 동북 항일연군을 잡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 분들의 애국심을 가지고 정말 박정희 장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라를 경제적으로 발전시키고 그 전선을 지킨 기록만은 영원히 우리가 새겨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전투가 바로 다부동 전투입니다. 북한군 약 2만여 명이, 우리 한국군도 1만여 명이 전사를 했어요. 그 외에 부상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장군 같은 분은 의정부에서 비 오는 날 집차를 타고 오다 전복돼가지고 죽었어요. 1계급 승진해서 중장인데 대장으로 미국 정부가 추설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서울 광진구 그 언덕에 워커힐이라는 호텔을 지어서 이름이라도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한국군과 미군이 합쳐서 합동작전을 할 때 왜 미국의 장병들이 대한민국을 지키러 왔는가? 그게 자유의 가치예요. 미국은 저 먼 나라 아닙니까? 태평양 건너. 자기들이 국가가 침해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나라 아니에요. 또 그때는 한미동맹도 있는 거 아니에요. 유엔군의 일원으로 왔죠. 한미동맹은 53년 10월에 있었으니까. 참 이런 가치적 동맹을 가지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국제적 연대가 왜 중요하고 공산주의가 왜 싸워야 되고 거기서 시민의식도 깨우치고 애국심, 국가관, 왜 나라를 위해서 안중근 같은 분이, 윤봉길 같은 분이 목숨을 던지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참 폭탄을 던지고 총을 쏘았는가. 이런 의미를 되새기는 애국심의 총집결장이 바로 다부동에서 있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다부동 일대에 살던 우리 주민들도 얼마나 큰 고통을 감수하면서 전선을 사수하는 데 기여를 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경상도 그 지역을 좀 더 동정하는 마음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천 상륙작전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 진행됐기 때문에 다부동 전선이 해체되면서 북한군이 후퇴하는 거 아닙니까?
후퇴하면서 북한군 8만 명이 포로가 됐어요. 얼마나 어학지졸이 돼버렸으면. 벌써 상황이 불리하니까 북한군 연대장이 북한의 모든 전술 계획을 가지고 기순호해 온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선이란 그런 거야. 국가관이 무너지고 애국관이 무너지면 다 자살기 바빠요. 그때 우리 학도 의원군들이 군번도 번지도 또 중학생도 있어. 그 속에 나이가 좀 많은 중학생들, 자기도 고등학교 이상만 받아준다고 그래도 또 원래 학생들은 공부하라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에다 연합대학을 세워가지고 서울에 있는 각종 대학이 연합에서 공부하도록 환경도 만들어 줬어요. 그들은 울분을 참지 못해서 학도병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해서 전선을 지켜준 거예요. 이런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 자유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국가를 젊은이들도 좀 방치하지 말고 좀 더 기억해 달라고 말이에요. 이 점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부동 전투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